오늘 하루 캘리포니아주의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남가주 전역에 이 미용실 같은 개인 서비스 업종의 영업을 금지시키는 주정부의 자택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지난달 일자리 증가 추세가 크게 둔화됐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와의 부양책 합의를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같은 가구 구성원들끼리만 예약할 수 있도록 한 시 골프장 방역 규제 대책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같은 가구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밤 발생한 얼바인 부근 대형 산불이 10%의 진화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말 예고된 강풍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LA 엔텔롭 산간지대에 결빙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농작물과 가축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국립기상청은 경고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했던 대선 불복 소송 35건 중에 34건에서 패소당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예고한 지역에 따른 자택 대피령, 그리고 LA 카운티 정부의 부분 셧다운 명령, LA시 정부도 강력한 이동 제한령을 발동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비슷한 영업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단 하루 동안 무려 2만 2천여 명의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 수도 만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현재까지 입원 환자 수는 9,900여 명입니다. 주 전체 중환자실 병상은 이제 1,600여 개만 남았습니다. 주정부가 예고했던 병상 85% 기준에는 이미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정부와 카운티, 그리고 시정부들의 자택 대피령은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대형 쇼핑몰은 여전히 영업이 허용되지만 음식점과 주점, 그리고 이미용실 등은 문을 열 수조차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반 서민들만 일반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업주들은 규제의 정확한 기준과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8,800명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끊임이 없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시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할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이 가장 심한 때니까 이제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서로를 보호해야 할 때니까요. 다들 조심하시고 이제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당연히 마스크 하시고요. 중환자 병상 중 약 80%가 소진된 LA 카운티의 경우 주정부의 지역별 자택 대피령은 조만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LA 한인타운 내 쇼핑몰에는 수용 인원의 20%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규제할 예정입니다. 연말 대목을 앞둔 한인업주들은 정부 측의 조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나마 3주 후에는 다시 정상 영업이 가능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삼현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대형 쇼핑몰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손님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쇼핑몰과 비필수 소매업소는 20%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예정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업주들은 정부 측의 조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추가되는 증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안 나와. 여기 그냥 사람들이 거의 텅 비어 있어. 하루 종일 놀다 들어가요, 우리. 더구나 일부 업소들은 행정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는 휴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 전면 셧다운 명령이 떨어질까 봐 일부 업주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지금 경기가 그나마 그래도 문을 열고 있으면 손님들이 그래도 그만큼 올 수 있는데 이제 클로스를 안 하는 문제예요. 클로스 하는 것을 지금 제일 염려스러워요. 사실은 비즈니스에서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이 때문에. 비즈니스 업주들은 3주 후에는 다시 정상 영업이 가능하기만을 간절히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지난달 늘어난 일자리 수가 크게 둔화됐다는 소식에 조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추가 경기 부양안 합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현재 미국은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상원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에 대해 대통령과 의회는 국민을 위해 조속히 합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달보다 24만 5천 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반해 전문가들은 46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이 최대한 빨리 배포된다고 가정해도 내년 4월까지는 무려 5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 직후부터 100일 동안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모두 27만 7천여 명.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은 내년 4월 1일까지 사망자 수가 53만 8천여 명까지 늘 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출시를 조건으로 분석하면 52만 7천여 명으로 사망자 수가 1만 1천여 명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됐습니다. 백신이 나와도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이지는 못할 거라는 얘긴데 이 분석대로라면 앞으로 넉 달 동안 코로나19 추가 사망자만 25만 명에 이릅니다. 연구팀은 그러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 사망자가 6만 6천 명 감소할 수 있다며 백신보다 마스크 착용이 훨씬 효율적인 방역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전 국민 100일 마스크 착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On the first day I'm inaugurated to say I'm going to ask the public for 100 days to mask. Just 100 days to mask, not forever. 미국 전역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번 주엔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인 사망 원인 1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1,820명으로 심장병과 폐암, 뇌졸중 사망자 수를 크게 앞섰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재확산은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코로나 백신에는 전자칩이 들어있다. 백신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자신들이 먼저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백신 음모론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빌 게이츠가 백신에 칩을 넣어 인류를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Bill Gates has developed a new technology that allows vaccines to be injected under your skin. An invisible certificate that can be scanned by authorities.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모두 영상을 내렸지만 이미 800만 명이나 시청했습니다. 이 황당한 음모론을 미국 성인의 28%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전문가는 백신 반대 집회를 다니며 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습니다. Aluminum toxin causing Alzheimer's, causing autism, causing encephalitis, encephalopathy. These children are in wheelchairs.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접종에 회의적인 미국인이 전체의 58%나 됩니다. You can find all sorts of resources for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toxins from vaccines. 바이든 당선인은 물론 오바마, 부시,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먼저 백신을 맞겠다고 선언했습니다. People have lost faith in the ability of the vaccine to work. Already the numbers are really staggeringly low. And it matters what a president and a vice president do.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감염자는 20만 명, 사망자는 2,8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에서 매일 9.11 테러 희생자만큼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했던 대선 불복 소송에서 대부분 케이스는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 측이 경합주에서 신청했던 소송 건수는 모두 35건, 이 가운데 한 건을 제외한 34건이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항소를 제기하는 등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방법은 대통령 선거 관련된 소송은 오는 8일까지 법적 분쟁을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요즘 골퍼들의 걱정이 하나 늘었습니다. LA 시내 골프장 예약이
한 가구 구성원만 가능하도록 방역 규정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구 구성원을 증명하는 방법을 두고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 행정명령으로 한층 강화된 골프장 방역 지침. 한 가구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만 같은 그룹으로 골프를 예약하고 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제는 LA시가 직접 운영하는 골프장뿐만 아니라 LA 지역 모든 퍼블릭 코스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골프나우 등 일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티타임을 예약할 때도 한 가구 구성원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지침이 엄격히 시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약을 할 때 한 가구 거주자 지침에 동의하고 인증하면 예약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골프장에서도 관계자들이 거주지 증명을 요구하지 않아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반드시 4명을 한 조로 예약하도록 했지만 막상 골프장에서는 2명이나 3명만 코스에 나가는 등 지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에 더해 예약 제한을 피해 LA를 벗어나 오렌지 카운티나 벤츄라 카운티 등으로 원정 골프를 가는 한인들도 급증했습니다. 혼자 골프 치시는 분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조인이 되지 않으면 플레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시에서 하는 골프장 외에 파사데나라든지 노르드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골프장들을 찾으실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골프가 완전한 야외 활동인데다 특성상 거리두기가 비교적 잘 지켜지는 상황에서 이마저 제한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 시작됐던 얼바인 대형 산불이 현재까지 단 10%의 진화율에 머물고 있습니다. 10여 채의 가옥을 불태운 얼바인 산불 주변 지역에는 여전히 대피령이 발령된 상태입니다. 소방국은 주말쯤 다시 강풍이 불 거란 예보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얼바인 동쪽에서 발생한 본드 산불로 현재 무려 6,400여 에이커가 불에 탔습니다. 아직까지 진화율은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옥 10여 채가 불에 탔고 소방관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500명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산타아나 강풍 때문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We were able to fly for a portion of the night, and then due to the increased wind speed, it just was not safe for them to continue doing so. That's one of the things we constantly reevaluate in live time, and the minute our aerial resources can get back in the air, we get them in the air. 이번 산불로 주민 2만 5천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내려진 강제 대피령은 레이크 포레스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유지된 상태입니다. 산티아고 캐년 로드는 어제부터 폐쇄됐습니다. 이번 본드 산불은 수요일 밤 10시 한 가정집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내일 밤 10시까지 산불 경보가 발령된 상태인 만큼 주민들은 산불 위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북부 지역인 엔텔러밸리 지역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결빙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새벽 팜데일 지역에는 화씨 16도, 섭씨 영하 9도까지 기온이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립기상청은 이번 추위로 농작물과 가축에게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한편 산타클라리타와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는 시속 50마일의 강풍까지 불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내년도 신형 엘란트라가 일반인에게 공개됐습니다. 연비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에는 1갤런에 40마일 이상을 갈 수 있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직접 시승해봤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어뉴 2021 엘란트라. 뉴 엘란트라는 모던한 스타일과 뛰어난 연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엘란트라는 갤런당 40마일을 훌쩍 넘어가는 연비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맞먹는 경쟁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엘란트라 SE 모델의 경우 프리웨이에서 갤런당 43마일과 도시에서는 33마일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의 한 경쟁 모델보다 갤런당 10마일 정도 높은 연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훌륭한 연비와 맞물려 최대 147마력의 엔진을 엘란트라는 장착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21년 올뉴 엘란트라는 효율적이면서 역동적인 주행 성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는 7세대 엘란트라인 어뉴 2021 9개 모델을 미국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에스크로를 종결하지 못했던 가주 마켓플레이스 쇼핑몰의 제이크 샤프 그룹이 5,375만 달러의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이크 샤프 그룹에는 이현순 가주마켓 대표가 파트너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이 불확실할 거라는 우려가 일단은 해소됐습니다. 쇼핑몰을 소유하고 있는 제이크 샤프 그룹은 가주마켓 경영은 파트너 투자자인 이현순 대표에게 맡길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건립될 예정인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한국 정부는 24만 달러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30% 수준입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인 비영리 단체와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협력해 자살 방지 캠페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한인 비영리 단체 유스타 파운데이션은 비영리 단체 소다비, LA 카운티 정신건강국과 함께 나눔은 전파다라는 제목으로 자살 방지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균 총괄 프로듀서는 홍보 다큐멘터리와 함께 캠페인송을 제작하고 오는 12일 첫 옴니버스 시리즈 음원을 발표하며 영화 콘텐츠 등도 제작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플라튼시 힐크레스트 공원에 건립될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한국 국가보훈처가 지원합니다. LA 총영사관은 한국 국회에서 전체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23만 8천 달러 지원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 15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뉴욕시 하프 마라톤이 취소됐습니다. 대회 주최 측인 뉴욕 로드러너 협회는 코로나19로 내년 대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소 카운티가 최근 급격히 인상된 부동산 가격으로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세를 동결합니다. 카운티 정부는 지난 여름 동안 주택 가격이 순식간에 10% 이상 오르는 등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오른 가격으로 부동산 가치 평가를 하면 주민들의 재산세 또한 급등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평가를 1년 동안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나오마베이가 9개월 만에 재개장됐습니다. 하나오베이는 마스크 착용한 입장객들에 한해 하루 입장 가능한 인원은 종전 3,000명에서 720명으로 제한하고 입장료도 12세 이상 성인은 $12, 주차요금도 주민들은 $1, 방문객은 $3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증시에 바이 코리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는 2,7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증권시장에선 코로나 확산의 공포보다 백신 개발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앞섰습니다.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코스피는 1.31% 올라 사상 처음으로 2,70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지난 3월 1,4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는 지난주 2,600을 넘어섰고 9거래일 만에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반도체와 제약업종을 중심으로 7,6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가까이 떨어지며 1,082.1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최근 4일간 24원 이상 하락하면서 2018년 6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다자주의 확대에 따른 통상 환경의 개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수행에 따른 경기 수요 확충 등이 전반적인 원화 강세를 이끌고 있고요. 원화 강세 국면에선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고 이 매수세가 다시 원화 강세를 이끄는 구도가 형성된 겁니다. 달러 약세, 즉 원화 강세 기조는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경기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서 각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약간의 시장의 방향성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화 강세는 수출 기업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전 세계에서 안면인식 장비가 가장 많이 보급된 나라, 바로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의 한 공용 화장실입니다. 입구에서 안면 인식을 해야만 화장지가 나옵니다. 낭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인데 언제 화장지를 가져갔는지 시간까지 표시됩니다. 베이징에 있는 한 택배함입니다. 여기에도 안면 인식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링, 빠, 산, 치. 사전에 등록된 얼굴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거절당했습니다. 택배조차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안면 인식 장비는 중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보급돼 있습니다. 아파트 출입은 물론 지하철과 편의점 결제도 안면 인식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依家都特別係咧，依家到處咧將個人嘅信息披露咗出去、流出去。 급기야 헬멧을 쓴 사람들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아파트 분양전 시장에서 안면 인식을 통해 처음 방문한 고객에게만 집값을 할인해주자 아예 얼굴을 가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过来过后戴着这种安全帽，人脸识别不到，你可以找到优惠。 헬멧 쪽 출연에 당황한 지방정부들은 앞다퉈 규제 조치를 내놨습니다. 난징시와 슈저우시는 아파트 전시장에서 방문객의 얼굴 정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텐진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생체 정보 수집을 금지했습니다. 안면 인식을 속이기 위한 복제 가면과 사진이 유통되는 등 기술적 허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모두 4개 부처에 대해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현 정부 출범 때부터 국토교통부를 이끌어온 원년 멤버 김현미 장관, 후임 내정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입니다. 청와대는 문책은 아니란 설명인데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부동산 문제가 꼽혔던 만큼 인사로 반전을 꾀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걸로 보입니다. 설화를 빚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내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고,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유임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다며 추 장관 교체는 검토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원년 멤버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번 개각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추가 개각은 연말 연초로 점쳐집니다. 추 장관 교체는 공수처 출범에 연계될 가능성이 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회자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사실상 대선 행보를 시작한 정세균 총리까지 다음 개각 대상이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취임 2년이 되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여부도 정가의 관심사입니다. 개각 발표에 국민의힘은 추미애, 강경화, 홍남기 장관이 빠진 국면 전환용 5기 개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당은 다음 주 수요일쯤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은 이를 적극 저기하기로 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수장들. 공수처법 개정 문제로 공개 발언에 날이 섰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공수처법을 다시 고쳐야 되겠다. 난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는 짓인지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운영의 경험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곳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좀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50분 회동 끝에 양당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합의에 노력하자고 결론 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던 민주당. 오는 7일에 소위를 다시 열겠다며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달라진 건 또 아닙니다.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까지 공수처법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7일 소위에서 처리한다는 건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단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자 그런 주장이고요. 여야 원내대표가 주말 사이 협상에 나서긴 하겠지만 현재로선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해 다음 주 다시 극한 대치 국면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3일째 계속 확산되고 있는 얼바인 부근의 본드 산불. 현재까지 무려 7천여 에이커를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10여 채의 가옥까지 전소됐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또다시 강풍이 불 거라는 예보입니다. 소방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은 곧바로 불쏘시개가 됩니다. 얼바인 대형 산불도 시작은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화재였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사태에 산불까지 힘겹지만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위기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